들려오던 무량한 빗소리, 그 소리 쪽으로 스며들어 고요한 세상. 시작할까요? 출발했습니다. 자, 뒷골목 인문학 최강 이바구 쇼 시작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째 형님 또 이 선글라스를 시커먼 거요. 시커먼 안경을 또- 오늘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예, 오늘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부터 하려고. 오늘 또 기대됩니다. 그럼. 예,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제목이 세옹지마라고. 인간지사 세옹지마. 예. 사람이 뭐 예, 사람의 이름 모른다, 그죠? 예, 인간지사 세옹지마라는 게 맞습니다. 예. 2000년 전에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네네. 그 뜻을 먼저 말하고 이 이야기를 넘어가야 합시다. 옛날에 중국에 세옹이라는 할배가 살았는데 예. 집에 잘 키우던 말이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 그래가지고 낙담을 하고 말이 없어졌다고 낙담을 했는데 어느 날 말이 지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말 여러 마리를 꼬시가지고 데리고 집으로 오니까 이제 한 마리가? 한 마리가 오. 그러니까 이제 할배가 말이 많이 돌아서 이제 팔자 꽂혔다고 좋아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 아들이 이제 말이 있다고 이제 말로 타고 나가가지고 다리가 빠져 버렸어요. 낙상. 예, 그러니까 낙상했어요. 또 예. 낙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곧 전쟁이 나가지고 음.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데 저 아들은 다리가 빠져가지고 전쟁에 안 갔어요. 증명을 안 당하고. 예, 그러니까 살았다 아닙니까? 살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말이 세옹지마인데 나빠졌다가 또 좋아졌다가. 그 인간지사 세옹지마입니다. 이거는 이제 해피엔딩이네. 그죠? 예, 해피엔딩 뻔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예. 우리가 할 이야기는 해피엔딩은 아니고 언해피. 새드 엔딩으로 끝났는데 새드 엔딩, 예. 막 그래도 인간지사가 세옹지마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 오늘 할 이야기는 영화 친구. 예, 친구 영화 보셨죠? 예, 봤습니다. 저는. 예, 우리는 물론 당연히 보죠. 우리가 박경태 감독하고도 뭐 제가 좀 알고 좀 그것도 있고. 그래 이제 그 친구 영화는 물론 영화다 보니까 이제 실제 그 친구란 영화가 네, 실제 그 정한철 사건을 모티프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잖아요, 그죠? 조금 영화니까. 영화니까 뭐 감독이 좀 각색을 해서. 내용하고는 좀 실제 내용하고는 많이 틀린 내용. 다른 부분이 있죠. 저도 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 이 물론 조폭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그 정한철이라는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부 뭐 카드라. 전부 카드라가 아니고 전부 엉터리입니다. 엉터리가 대부분입니다. 그건 뭐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아우님하고 내하고 둘이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야기 시작은 영화에 나오는 대로 정한철이라는 그 애가 그 당시에 한 26, 7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아주 젊은 혈기고. 저하고 한 10몇 살 차이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도 10몇 살 차이인데도 옛날에 형님 하니까 참 껄끄럽기는 껄끄럽던데. 내가 저 한철이 아버님한테 형님이라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이제 한철이라는 친구는 내 친구가 한철이 소속해 있던 그 그룹에 오야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내한테는 오야분의 친구님이라고 친구분이라고 아주 참 잘 대해줬습니다. 나는 저하고도 뭐 격이 없이 참 친하게 깡패도 아니면서 지냈는데. 근데 우리 아우님이나 내는 깡패도 아니면서 와 그런 사람들하고 친합니까? 옆집에 살다 보니까. 옆집에 살았죠. 그래서 이 한철이라는 친구는 지가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인정사정 없이 참 매정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끔찍하게 잘합니다. 인사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인사성이 너무 밝아가 별명이 그때 인사라 했습니다. 우리가. 제가 그 당시에 해운대에서 조금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4년 정도 살았는데 아침에 한
10시쯤 되면 한철이가 전화가 와. 아, 예, 예. 집으로 전화가 와서. 그래서, 하디마오입니다. 형님. 예, 그래, 하지마오도 하고, 일명, 갈지마오라고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하리마오도 되고, 갈지마오도 예, 됩니다. 예.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은, 대도 안 하게 뭐, 이권 다툼으로 찔렀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아니고. 그거는 예, 완전히 예. 방구석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걸도 아닙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찌른 사람이, 찌르라고 시킨 사람은, 지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인 정재욱이라는 예. 사람인데, 사실상 이때, 근데 영화에서 스토리는 조금 반대죠. 예, 반대가 돼 있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한철이가 이제. 동수가, 예. 재욱이 역할은 그 사람한테 항상 눌려 지낸 걸로 되는데, 그게 이제 실제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 예. 반대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때 아미동 그 예, 친구. 아미동 곽경태하고 세 명이 다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때 시대 상황부터 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때가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 예, 그때 정치적으로 보안사, 민간인 사찰. 민간인 사찰 한 사건 이런 걸로 예,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사건을 궁지에 몰려 있었고, 그렇죠. 예. 그 한 2년 전에 서울에 서진룸 사롱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지 룸사롱. 예,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난리가 났죠. 피바다가 됐죠. 피바다가요. 예, 예, 그런 예. 사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깡패를 이제 소탕을 해야 되겠다. 예, 예. 그랬는데 사실상은 그 전에 범죄와의 전쟁 선포 전에 오히려 안기부 기조실장 엄모 씨를 통해서 이 깡패를 전국 깡패를 조직화하고 오히려 이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부산에 칠성엔 화랑 신우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했고, 네, 네. 또 부산의 신이20세기는 애국청년단이라는 그런 또 단체를 만들고. 자유총연맹이라고도 또 있었고. 자유총연맹은 그 우리나라 공식기관이고. 공식기관이고. 예, 예, 애국청년단이라는. 자유민주 애국청년단. 자유민주 예, 예, 애국청년단. 그건 앞으로 그 범죄의 전쟁 선포의 예, 전후 관계는 내가 또 잘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 오늘 정한철이 사건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절대 이권은 아니었고. 그건 맞습니다. 예. 그때 베토벤이라는 그 완월동 예, 예. 입구에 보면 성매매 하는 동네. 예. 그 당시는 그 완월동이라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나는 그때 개업한다고 형님 개업하는데 뭐 한번 오시지 해서 나도 가가지고 못 먹는 술이지만 팔아주고 했는데. 예. 뭐 저는 거의 그때 일주일에 한 너댓 번 그 갔습니다. 내가 그 살다시피 하더만요. 예. 그래 뭐 그거가 맞서 뭐 했습니까? 노래만 불렀습니까? 뭐 노래도 부르고 뭐 술도 마시고. 또 그놈이 또 형이라고 또 여자 같은 거 소개 안 시켜줍니까? 저는 뭐 그런 전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거짓말 탐지기 태워야 되겠네. 예. 근데 이제 한철이가 이름도 이제 거창하게 또 가라오케 이름이 노래방 이름이 베토벤이라. 예, 맞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심신이가 부른 예. 후회하지 마. 예. 그 노래가 아주 히트 쳤습니다. 근데 내 기억에는요. 예. 그래서 그때 가면 신성호이가 그때 대한민국의 심수희하고 같이 제일 인기가 있을 텐데. 그때입니다. 예. 그 신성호이가 그거 와가 있대요. 그 집에. 예.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예. 그래서 저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심신이가 선글라스를 끼고 노래를 하니까. 예. 저 때문에 그 선글라스를 항상 놔놓고 이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신성호이가 말라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와가 있을 때다. 개업 인사차. 개업 인사차. 그러니까 한철이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그러면 정한철이가 그때 91년도 범죄와의 전쟁 선포가 됐을 적에 사실상 지위의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갔었어요. 두목급들. 예. 범죄와의 전쟁 선포 때 다 잡혀갔는데 부산서는 그때 제가 듣기로는 범죄와의 전쟁 때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조폭이 아니다. 뭐 별로 그거는 변두리 깡패죠. 변두리. 그때 소위 말하면 브랜드 있는 깡패. 그렇죠. 이제 소위 말하면 메이커들은 다 잡혀갔습니다. 그 뭐 변두리 뭐 이런 거는 별로 그때 뭐 김태촌 조양은 근데 김태철 조양은 이미 안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안에 계실 때니까 또 따로 잡아가고 할 이유가 없었죠. 그렇네. 근데 이제 전국에 뭐 자제비 갔는데 그때 이제 부산에는 칠성파 예. 잠시
갈라졌던 신칠성파. 예, 예, 아, 나중에는 합쳐졌지만은. 예, 예. 그 다음에 영도파. 그 다음에 신20세기파. 예, 예, 예. 요렇게만 전부 다, 범죄전쟁수부 때 일망타진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때 부산지검에 검사가 그 뒤에 우리나라 강력부 검사로서 이름을 날린 조성식 검사가. 검사 이름을 또. 저는 확실히 다 기억합니다. 예. 그 조성식 검사가 칠성파하고 영도파를 담당을 하고. 신20세기파는 이성규 검사라는 사람이 담당을 뭐 했습니다. 따로 했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검사 둘이가 한 사람이 다 그 하기가 예. 워낙 일이 많잖아요. 예, 그 예. 따로 일을 했죠. 예. 그 이성규 검사방에 이제 신20세기파가 배당이 됐는데 그렇구나. 예. 한철이 나이가 그때 범죄전쟁 수포 때 경계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어릴 때니까 예.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되는 그 경계선에 한철이가 물려 있었어요. 예. 그런데 한철이가 막무가내고 무대 보고 이래도 또 머리가 영리하다 보니까 지가 안 잡혀가려고 나중에 그 방에 있는 검사방에 있는 계장한테 우리가 아주 후에 이야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저거 어무이를 대동해가지고 검사방 문 앞에서부터 뿔뿔 기가 들어오더랍니다. 한번 용서해 주려고. 그거는 뭐 우리가 안 받는 일이. 근데 안 봤는데 전문해가지고 들은 반대. 그래가 검사가 봐줬습니다. 그래가 그때 구속을 안 시켰습니다. 그게 지 사건 나기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래 세웅지 말하는 게 그때 차라리 구속이 됐더라면 그런 사건이 없을 수도 있었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한철이하고 또래되는 어떤 친구는 검사가 그럼 한철이도 봐주니까 니도 가라 했는데 집에 가라 했는데 그 친구는 죽어도 못 간다 했습니다. 그때 못 가면 지는 깡패에서 나고되니까. 그래 또. 그 친구는 이러면 내가 말 못 하겠는데 그 친구는 가가 2년 6개월인가 2년 살았어요. 일단 또 훈장을 하나 달고 나와야 별 하나 달아야 뭔가 나중에 지가 행세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 하나 달기 위해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교도소로 갔고 한철이는 남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이 정한철 씨가 지금 살았지만 한 57 됐습니다. 벌써 뭐 30년이 된 사람이에요. 이제 그때 완전히 바바리 코트 기절 올리고 팔은 하얀 옷에 여기 이 털이 달린 그런 걸 입고 활보를 하는데 내 보니까 저 곧 사고 나겠다 걱정스러웠어요. 그랬는데 항상 밤이나 낮이나 지 옆에 보디가드들이 땡겼습니다. 그때 한철이 밑에 그 후배들이 한 6, 7명 요렇게. 그리고 항청 옆에 완전히 뭐 보디가드 비슷하게 일렬 횡대로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옆에는 그 최고 나와 레슬링 국가 대표급까지 갔던 그 후이라는 친구하고 고이라는 친구가 그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레슬링 해놓으니까 가들한테 붙잡히면 다 날아갑니다. 저도 기억납니다. 나지요? 가들한테 붙잡히면 다 날아갑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 했는데 그날 사건 나는 날이 93년도인데. 겨울 다 됐을 겁니다. 그날 이제 제가 그때 지가 이제 수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때 이제 그렇죠. 이 교사를 어떤 지시를 해서 어떤 사고가 났는데 그걸 지시한 사람이 한철이다. 이렇게 해서 그 종부산서에 전국에 수배가 내려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와서 그래 뭐 이렇게 그거를 사전에 내한테 한번 와가지고 형님 중부서에서 내를 잡아가려고 하는데요. 형님 저 중부서에 좀 아는 분이 없느냐 해서 그래 뭐 대호 저거 사촌형이 그 과장이다. 형사과장. 사촌형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형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같이 있다가 이제 그 중부산서에 아침에 이제 한철이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중부산서 그 형사과에서 난리가 났죠. 한철이가 집안으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한철이다. 잡아라. 그래가 이제 형사회로 가 있고 저는 이제 우리 그 형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실제로 한철이가 그런 사주를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렇고 뭐 저도 늘 이래 뭐 변명을 해줬네요. 그래서 이제 뭐 또 실제로 그래 사주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형사과장 넘어는 형님이 이제 형사과에 전화해서 한철이를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딱 열중 쉬어야 돼 이랬는데 제가 했나 안 했나 확실히 이야기해라.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제로 구속되고 잡혀가는 장면에서 풀려 나왔죠. 그러니까. 그게 불과 사건이 몇 달 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만 생각을 하면, 아유, 그때 그냥, 교도소로 갔었으면. 했으면 그런 일은 사건은 석달 전이니까. 예. 지가 그런 일을, 봉변을 모면했을 텐데.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거의 다 어떻게 생각하면 날개를 달아주는 셈이었죠. 그렇죠. 예. 그 지는 이제, 내가 이래도 안 잡혀간다는 걸 갖다가 전부 사람들한테 다 알려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 친구가 힘도 장사입니다. 거기는 그냥. 어깨하고 이 몸통 두께가 이만합니다. 키는 작은데. 덩더리가, 거북이. 예. 철갑았습니다. 완전히 등판이 이래요. 맞습니다. 키는 작은데, 그러고 인물은 잘생겼어요. 인물도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인물 잘생기고, 막무가내고. 교도소 안에서 교도관도 두드려 패고, 그렇습니다. 추가 징역도 받고. 예. 또 경찰관 하나는, 문을, 연락하는데 문을 확 닫아보고 손가락이 잘린, 빼가지고 빠진 그런 형사도 있었습니다. 저건 좀 독특한 그런. 예, 근데 참 저하고는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나한테도 참 잘했죠. 예. 물론 잘했다 하도 나도 교도소 지역 살고 인사하러 오면은, 김일봉을 주고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금일봉을. 예. 나는 깡패 다니면서 말다구리 준 놈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옆집에 사시니까. 아니, 또 인사하러 오니까 그것도 안 줄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 놈이 참 많이 따랐는데, 참, 그러니까 다른 애들 모르게 죽고 나니 많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또 그런 사정을 아니까 더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때 그 사건 당시 이제 영화에서는 국제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나이트 근데, 앞에 있었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제 내 사진 찍어놨습니다. 여기가 그 한철이 사건 난 곳이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전에 저쪽쯤에 육교가 있었는데, 저 앞에. 주차장 앞에. 주차장 앞에 저기가. 여기 육교가 있어가지고, 이제 육교를 지금은 현재 철거된 상태니까. 오래됐지, 오래됐는데. 그러니까, 바로 저기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이제 아싸 노래방. 아싸 노래. 그 밑에 내려와서 사건이 이제. 저는, 그 아싸 노래방에, 거기서 훌라를 했답니다. 그래. 훌라도 하고, 좀 놀다가, 그날은 또 지 동생들 다 아무도 없은 바람에. 둘이를 그냥 가라고. 그래, 내려오다가, 노래방 사장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노래방 사장도 피습을 당했어요. 근데 경미하게 내가 그중 한데, 이 정한철이를 찌른 애는 시키기는 시켰는데, 시킨 사람은 현장에 있지 않고 친구다 보니까. 그렇겠죠. 21살, 2살 되는 젊은 애들이. 제가 듣기로는 한 너댓 명이 처음에는 이걸 가스를 쏘았다고 합니다. 스프레이를. 예. 했는데 이제 그게 안 통해가지고 다리를 잡아서.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조폭들의 칼부림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겁주려고 허벅지를 찌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허벅지. 이건 아무도 없고. 없죠. 누가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 다 숨어 있었다 그때. 그 근처에, 차 안에. 차 안에 이제 전부 딱 있고, 한철이가 아버님 혼자하고 이제 아버지 혼자 앉아서 이제 지키고 있어가지고. 참. 문상객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문상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래, 제가 이제 문상하고, 같이 한철이하고. 누군지 설명을 하고. 그래, 이제 같이 하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근데 이제 흔히 이제 이걸 이권 사업이다. 절대 이권이 아니고요. 이권은 좀. 한철이는 지 노래방 하는 거 이제 집이, 한철이 집도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애들 보면 몬살 아주 극빈하고 했는데 한철이 집도 먹고 살만했었어요. 그렇죠. 먹고 살만하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고. 맞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완월동에 그 당시에 칠성파 애들은 주로 완월동에서 뭘 가지고 생업을 했느냐면, 성매매 지불하는
돈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카드로 주면 그 카드깡 하는 거를 그때 칠성파 예, 애들이 야, 그 현금 없는 예, 친구들이 칠성파 오면 애들이 장악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한철이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죠. 그건 뭐 전혀 관계없습니다. 예. 걔들이 밥 먹고 사는 방법이고 지는 이제 따로 이렇게 했는데 예. 그 이제 소위 말하면 그 정재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 굉장히 자존심이 상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예. 결국에 찌르네하고 그 사주한 사람은 이제 15년 징역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15년 징역을 받고 이제 출소를 해가지고 저 코모도 호텔인가 거기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네, 예. 그걸 뭐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그 정재욱이라는 사람이 안에 교도소에 있을 적에 칠성에 소위 말하면 중간에 그 권모 씨, 권모 씨가 모 씨하고 누구가 곽경택 감독한테 그렇죠. 네가 우리 이야기를 가지고 소재를 해가지고 돈을 벌으니 돈을 좀 내놔 해가지고 그래 그 신문에도 나오고 야 돈은 그거는 뭐 당연히 진 사건이죠. 이게 3억인가 발치를 했다고 해요. 그 권모 씨가 가끔 지금 방송에서도 회자되는 저도 잘 아는 나도 잘 압니다. 참 그 친구도 인물이 좋습니다. 인물 좋고 진짜 남자답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결국에 이제 모든 그런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부산 조직에서 떠나고 그래 서울서 생활을 쭉 했거든요. 그런데 해운대에서 그때 한번 결혼식을 서울서 했습니다. 부산서 결혼식을 했고 부산서 해운대에서 한번 이제 결혼식 했는데 결혼했던 첫 부인은 그 사람을 범죄의 전쟁 선포 때 숨겨줬다는 이유로 검찰에 잡혀가가지고 혹독하게 당했습니다. 또 칠성의 이강한 회장을 또 숨겨준 어떤 아우님도 저랍니다. 유흥업소 마담을 하던 그 복실이라고. 그 두 분이 그때 범인 은닉죄로 해가지고 형무소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 그 기린 사람. 기린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권봉기라는 사람은 그때 결혼했던 여자하고 무슨 이유인지 헤어지고 다시 결혼을 하는 걸 서울서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 그게 뭐 또 유튜브에 아니 엄청나게 나왔어요. 아니 두 번 결혼식을 두 번 결혼식 했는데 그때 이제 요는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거기에 사회를 손지창이가 보고 김민조이가 노래를 축가를 불렀어요. 맞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당대 그 최고의 스타들이 깡패 오야분의 그래 이제 뭐 권봉기 고게 되는 다음에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래 곽경택 감독하고 이제 어릴 적 친구인데 그렇습니다. 곽경택 감독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 출신이거든요. 그럼요. 그 동생이 또 변호사. 아니 지금 국회의원 나오려고 몇 번 경선했잖아요. 곽규택 씨죠. 맞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젊은 시절인데 부장판사 출신이죠. 아닙니다. 곽규택이. 곽규택이는 판사 출신이죠. 근데 아버지가 남포동에서 유명한 피부 비뇨기과 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솔직히 말해서 위생시설이 안 좋을 때니까 그 파이프 새는 놈들이 많았거든요. 그 새는 놈이 많아가지고 그 병원이 문전성시가 완전 사람이 이빠이였습니다. 환자가.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환자 치료도 치료지만 중부에 보건증을 전부 다 독차지했거든요. 그때는 그 보건증 없으면. 아니, 영업소 보건증은 전부 성병검사도 다 하지만 식당에 종사하는 맞습니다.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했죠. 보건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건증을 전부 다 거기에서 거의 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곽경택 아버지는 그 병원 의사로서 굉장히 큰 부를 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곽경택이가 미국에 가서 미국 대학 가서 영화 공부를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와가지고 이제 연출해가지고 이게 친구라는 게 그때 900 몇십만 동원했거든요. 900만 그때 제가 친구로서 이제 여하튼 700만인가 900만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성공을 아니 그게 벌써 뭐 아주 오래된 이제 영화잖아요. 20년이 넘었는데 넘었죠. 아직까지도 너가 아버지 뭐하노? 그 뭐 많이 먹었다 아이가.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 그 많이 먹었다 아이가. 아직까지도 그 유행어가 남아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요새 같으면은 거의 1,000몇백만 됐을 겁니다. 그렇죠. 1,000몇백만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엄청난 근데 뭐 곽경택 감독이 이제 그 뒤로는 뭐 별 크게 뭐 똥개 성과를 못 냈고 그다음에
친구 2도 만들어도 뭐 전작처럼 안 됐고. 그렇죠. 친구 2는 그 감독이 그 곽경택이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아, 예. 곽경택이 제작을 하고. 제작을 하고. 예, 예. 다른 사람을 시켜서 했습니다. 예. 그리고 효주양 사건을 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비밀 수상가 뭐. 비밀, 그거 했잖아요. 그것도 별 성과를 못 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장관 오늘 이제 우리 세용지 말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 인간지사 세웅지마라는 게 내가 그 죽은 한철이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자꾸 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저도 뭐 어떤 그런 조직 이런 걸 떠나서. 아, 그렇지. 인간적으로 참 친한 동생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청소년들, 자라는 청소년들한테 참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깡패 옆에서 좀 오래 이래 많이 몇십 년을 지켜봐 왔지만은 깡패가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 무슨 고시패스도. 힘듭니다. 축구한다고 다 손흥민이 됩니까?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구한다고 전부 다 박찬호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확률도 없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그 깡패가 큰 무슨 로망으로 생각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저지간에 그 학폭이 요새는 저희 이슈가 돼가지고. 네. 어쨌든 지금 학폭이 걸리면 뭐든지 지금 안 됩니다. 안 되죠. 얼마 전에도 또 무슨. 아니 불타는 트롯맨에 또 황영우인가 그거. 또 한 명 그랬고. 네. 또 무슨 범죄 수사대 청장으로 누가 오는데 또. 무슨 또 해가지고 또. 낙마됐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평범하지만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요즘 학폭 갖고 왔는데 학폭의 시작이 그게 조폭의 첫걸음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요즘은요. 뭐 저도 참 그렇게 따지면 무기징역감이. 아니 그렇죠. 뭐 우리도 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뭐 제발 젊은 우리 어린 청소년들은 그런 거 절대 뽑아두면 안 되죠. 뭡니까? 이 조폭을 동경할 일도 아니고. 맞습니다. 뭐 멋있게 보일. 뭐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도 안 멋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새 애들은 뭐 그걸 큰 로망으로 생각하고 이러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기로 봐요. 오늘 우리 좋은데 가셨어요. 예, 오늘 요것으로 자, 최강 이야기는 끝내고 최강이 봐보시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나오는 대로 시버린.